여러분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오늘은 르노삼성의 QM6 LE 등급에다가 S링크 패키지하고 운전석 파워시트라든지 ECM 룸미러 같은 54만원짜리 편의사항이 딱 추가된 차량 가격이 2,754만원짜리 차를 렌트해봤습니다. QM6는 2016년 출시되었죠.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또 조금 더 연식 변경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그릴에는 QM6라는 레터링이 그릴 정중앙에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릴 형태가 메쉬망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 2020년 연식 변경에 변경된 부분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살짝 얇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MFR 타입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라디에이터 주변으로 크롬의 모습을 보면은 새의 날개 형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식 명칭도 퀀텀 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살짝 변경됐지만 큰 부분에서는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MFR 타입의 LED 퓨어 비전 램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옆에 디귿자 모양으로 주간 주행등이 들어갑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 디자인이고 지금 르노 삼성 자동차들의 공통적인 디자인이죠. 그 밑으로는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의 엔프리즈 RH7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의 사이즈는 225에 601 18인치 타이어입니다. LE 등급으로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타이어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더 윗등급으로 가면은 좀 다른 디자인의 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끝단에서 이렇게 나온 크롬 장식이 운전석 문짝에도 이렇게 가니쉬를 형성하고 있어요. 옆모습이 심심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헤드라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헤드라이트 하단부에는 이렇게 LED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서 검은 색깔로 들어가 있고 위에는 차체와 색깔과 똑같은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차들은 항상 이 보이는 사이즈보다 실제 봤을 때 거울의 크기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QM6는 희한하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막상 운전하면서 바라보는 그 거울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네, 측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LE 등급에서는 위에 이게 루프렉이 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 등급에서 파노라마 썬루프를 선택하시거나 그 윗등급인 RE 이상 들어갔을 때는 루프렉이 들어갑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이죠. 네, 이런 디자인이 QM6의 크기를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차의 셀링 포인트는 바로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준주정보다는 크고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중형보다는 살짝 작은 그런 SUV였죠. 그게 바로 판매의 포인트였었는데 이렇게 측면 모습도 굵직하게 있어서 좀 SUV의 당당한 모습을 살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와 타이어 휠하우스에 보면은 이제 무광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죠.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바로 이 QM6가 SUV로서의 그 디자인 모습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많은 디자인이 바뀌진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LED 테일 램프가 들어있긴 한데 이거보다 상위 등급으로 갔을 땐 조금 더 입체적인, 그리고 이 방향 지시등의 모습도 이렇게 선차적으로 점등되는 그런 테일 램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LE 등급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테일 램프가 약간 좀 빌트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차체와 좀 더 일체감 있게 조금 더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LPG 모델인 만큼 뒤에는 LPE라는 배지가 달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머플러 형상이 없네요. 이게 또 약간 윗등급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머플러처럼 크롬 띠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플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플러는 이렇게 밑에 형태가 숨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보면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이 QM6의 세단 버전인 SM6에서는 이 뒷 서스펜션이 투셔빔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렀었죠. 이 QM6에는 다행히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번호판 위에 있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LE 등급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트렁크에 도넛 본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은 넉넉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측면에는 도넛 탱크가 들어가면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타이어 수리 키트가 사이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앞으로 2열을 앞으로 접히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들고서 앞으로 밀어 넣으면 깨지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하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죠. 이 트렁크 공간은 2열이 접힌 공간은 살짝 경사가 있는 모습입니다.
2열을 접었을 때 경사는 이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 약간의 경사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2열을 딱 들어서면 느껴지는 게 등받이가 상당히 고추서 있는 느낌입니다. 2016년에 나왔던 모델에서는 등받이 각도 리클라이닝 안 된다는 점이 상당히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거는 작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개선이 되어서 약간 더 뒤로 누울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잡고 이렇게 눕히면 이 정도인데, 이게 보기보다 한 몇 센치 안 되는 것 같아도 막상 타서 이렇게 앉아보면 지금 많이 고추서 있죠. 이 조그만의 차이지만 상당히 뒷좌석에 느끼는 편안함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머리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2열의 이 시트의 높이가 1열보다는 살짝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야가 더 시원해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에 앉았을 때보다 뒷좌석의 이 소파의 쿠션 느낌이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지금 이 정도 여유가,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여유가 있어서 확실히 이거는 준중형보다는 중형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뒷좌석에서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2열의 이 윈도우가 전부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SUV 같은 경우에는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생각보다 많이 남고 있죠. 보시다시피 세 개가 다 분리형 헤드레스트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운데에도 역시 이제 암레스트가 있는데, 이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3개의 컵홀더가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것들은 가운데, 큰 거는 이렇게 양옆으로 놓을 수 있게 만들어진 모습이고, 암레스트가 상당히 넓죠. 좌우에 타 있는 사람들이 팔 걸기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LE 등급에서는 이렇게 2열용 열선 시트의 스위치가 바로 여기 들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바닥도 뭐 거의 평평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2열에는 상당히 여유롭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에어벤트도 따로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 등급으로 가면은 이 테두리에도 또 크롬이 덧대져 가지고 좀 괜찮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LE 등급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USB 타입 2개로 바뀌었는데 이게 렌트카라서 이런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뒤에는 이렇게 외시망 형태의 수납함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스티어링 휠인데요.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뭐 반펀칭 타공이나 이런 게 없고요. 아주 매끈한 가죽으로 이루어진 모습인데, 또 막상 운전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렇게 기어봉에도 좋은 가죽으로 덧대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에 앉아도 역시 머리 공간은 충분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차가 400km밖에 안 탄 완전 거의 신차인 렌트카라서 지금 비닐도 안 뗀 모습이죠. 이 안에도 화장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다시피 선바이저의 면적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딩도 역시 됩니다. 상당히 이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큽니다. 윈도우 조작 스위치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자동으로 상하향 원터치고요. 뒷좌석은 자동으로는 상하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밑으로 보면 이 LE 등급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위치가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은 체감상 와닿지 않지만 상당히 밑에 있어서 운전석에서 바라보면 약간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한번 이제 사이드 미러를 바라볼게요. 보기에는 큰데 밖에서 보이는 이 테두리에 비해서 안에 거울이 작죠. 하지만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르노 3등 차들의 특징인데, 오디오를 조작하는 스위치가 뒤에 있죠. 이건 핸들을 돌려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앞에는 각종 조작을 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핸들에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LE 등급에서 오면 참 좋은 점이 오토 윈도우와 오토 라이트가 다 들어가죠. 자, 먼저 이 차는 LPG 모델인데요. 가솔린과의 다른 점 중 하나가 바로 시동 지연이겠죠. 시동 걸리는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위치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약 3초 정도 지나고 시동이 걸리는 모습 혹시 확인하셨나요? 쌍으로 돼 있던 LPG가 연료에 분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리거나 하는 옛날 LPG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액상 분사식인 LPI 형태로 바뀌면서 전부 다 개선이 되었죠. 가운데는 디지털 방식으로 속도계가 있고요. 양옆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엔진 온도계와 연료 게이지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M6에서 시작됐던 이 획기적인 시스템의 S링크인데요. 이 차를 접했을 때는 성에가 꼈는데 에어컨을 어떻게 켜는지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행히 이렇게 오토나 앞에 이제 성에 꼈을 때 빨리 제거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죠. 비상등 버튼이 좀 작고요. 이거는 이제 중앙 집중식
도어락 스위치고요. 그리고 2등급에서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죠. 이게 지금 운전석의 온도 조절이고 이건 조수석의 온도 조절이었는데요. 이 안에 액정이 있을 듯한데 따로 액정은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위에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햅틱 방식으로 따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버튼의 재질이 너무 플라스틱 같기도 해요. 최첨단 방식으로 보이는 이 S링크에서 이 바닥에 있는 버튼의 재질은 좀 아쉽죠. 전원을 켜고 음량 조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핸들에 붙어있는 이 조작 스위치를 이용하든지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야지 이렇게 돌려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갑자기 눌러보면 내비와 뭐 오디오들, 전화, 링크, 차량으로 들어가 볼까요? 차량 정보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따로 있네요. QM6의 뭐 단점 아닌 단점이 바로 능동적인 지능형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반응 속도가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여기 있는 모습은 주행 관련 보조 시스템은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많이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밑에 누르면 바로 내비 화면이 뜹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2분할로 돼서 아랫부분에만 카메라가 나오고 위에는 센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가이드라인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카메라의 화질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장식도 약간 길게 뻗고 이 에어벤트 모습도 좀 가로로 길게 나오는 요즘 형태에 비해서는 이제 벌써 뒤떨어진 듯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앞모습을 보고 있으면 차값에 비해서 좀 차가 작아 보입니다. 글로브 박스는 이제 프랑스 계열 차들이 그렇듯 이 글로브 박스의 면적이 좀 큰 편입니다. 안쪽으로 널찍하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오디오 위쪽으로 보면은 이 아래는 12V 파워 아울렛과 충전용과 데이터 전송 USB 단자들이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꽤 유용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모습이고 조향 핸들과 비슷한 재질의 기어 노브에 가죽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동 7단 모드를 지원하는 자트코의 CVT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54만원짜리 옵션 안에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차량의 속도를 유지해 주거나 차량의 속도를 제한해 주는 버튼이 이렇게 밑에 있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간 반면 오토홀더는 지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열면 컵홀더가 무려 4개나 있죠. 그리고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벤티 사이즈인데 벤티 사이즈 컵도 그냥 들어갑니다. 홀더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요. 여기 2개는 크고 2개는 작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암레스트의 이 윗부분은 이렇게 앞으로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 걸치기가 참 편해졌죠. 그리고 한번 안에를 보겠습니다. 작은데 좀 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앉아보면 일단은 시트가 많이 단단합니다. 방석 부분도 그렇고 등 받치는 부분도 그렇고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 핸들링 할 때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돌릴 때 이 시트가 오히려 더 장점으로 다가온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요. 전방에 바라보는 시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문의 크기도 넉넉해서 측면의 이 시야가 상당히 좋은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행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